무면허로 의료 행위를 해온 피부과 가짜의사 관련 연속 보도입니다. 2년 전 이 무면허 시술자에 대한 공익 제보까지 있었지만 이를 묵살해버린 해운대 보건소의 허술한 행정 지적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보건소가 해당 의원의 한시적인 업무 정지 처분만 내려서 다시 영업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6년 동안 원장 행세를 하며 무면허 시술을 해왔던 일명 홍 원장. 해운대 보건소는 최근 문제의 홍 원장 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처분만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규칙에 따랐다는 겁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킬 경우에 해당한다는 건데 특정 병원에서 의사가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무면허 시술을 맡긴 사례 등이 해당됩니다. 문제는 홍 원장이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만든 뒤 자신이 직접 대표로 나서 의원을 개설했고 자격도 없이 고가의 의료장비로 시술을 하다 의료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해당 규칙을 만든 보건복지부는 해운대 보건소의 해석이 엉터리라고 지적합니다. 개설자가 의료인인데 무자격자한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지. 개설자 자체가 비의료인이면서 무면허 의료행위 했으면은 잘못된 한 거예요, 그거는. 보건소는 또 규칙에 나와 있지 않다며 홍 원장 의원에 대한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은 할 수 없다고도 주장합니다. 허가 취소를 시키면은 행정심판 소송에 제가 100% 집니다. 법에 없는 사항을 그러니까 뭐 다른 법 집행을 행정공무원한테 한번 자문안 구해보십시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행정처분은 지자체 위임 사항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없애야지. 폐쇄 명령을 해야지.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뭐 다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은 폐쇄 명령 해야죠. 해운대 보건소는 이달 초 MBC 보도로 홍 원장 의원을 한 차례 단속했지만 이후 추가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현장 조사나 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곧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필리핀 정부가 보라카이 환경을 지키겠다며 부정기 항공편의 운항을 잠정 중단하면서 지역 여행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당 지역 여행 계획하고 계신다면 관련 소식 꼼꼼하게 챙기셔야겠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올 들어 5달 동안 96만 명이 다녀간 휴양지 보라카이. 이곳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16만 명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17일 필리핀 정부가 관광객 증가로 인한 환경 파기를 막겠다며 일부 항공편의 운항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지역 관광업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한 대상은 실적이 없는 부정기 노선 항공사들. 필리핀 정부가 발표한 운항 중단 대상에 우리나라 항공사 가운데는 에어부산이 해당됩니다. 주 2회 운항하던 노선이 갑작스레 중단되자 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보라카이를 찾았던 120명의 부산 여행객들은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귀국해야만 했습니다. 기약 없는 운항 중단에 에어부산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좀 대책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좀 체계 해소를 위해서 유예 기간을 좀 요청을 했으나 이제 좀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여행사 쪽에서 환불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취소 시 이제 취소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면제를 해드리거나 그리고 성수기를 앞둔 여행업계는 잇따른 예약 취소 사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객 수가 233석 정도 됩니다. 86% 정도 나와요. 이분들은 이제 다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타 휴양지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보라카이 노선을 정기 운항하는 항공사는 진에어 등 모두 4곳. 환경 문제를 이유로 정기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사와 여행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정부가 친환경 선박 비율을 높이기로 한 소식이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한 회의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1%에 불과한 친환경 선박 비중을 2030년까지 9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장기 침체를 겪는 조선업계 재도약이 기대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액화 천연가스 수소 추진선 R&D 사업에 6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외래종과 병충해 씨름을 앓던 동백공원을 동백상징숲으로 가꾼다고 합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 부산은행이 공동으로 동백공원 식수 환경을 바꾸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기로 했는데요. 세 기관은 앞으로 수종과 식재 위치 등을 검토하고 다음 달 초까지 적절한 식재를 위한 기본 설계 용역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에서 세계 e스포츠 정상회의가 열리게 된다는 소식이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8월 말로 예정된 세계 e스포츠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면서 게임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e스포츠 연구 개발을 위한 세계 최초의 국제 e스포츠 R&D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문은 최근 세계보건기구의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도입으로 이 게임 업계가 위축된 것이 반환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터디 카페가 안전에는 취약하다는 기사가 사회면에 실려 있습니다. 무인 운영이 가능해서 창업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학원법을 적용받지 않고 단순 공간 임대업으로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소방시설 구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춘 카페도 있지만 일부 업소는 그렇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강한볕이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21도를 넘어서며 비교적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중구가 27도, 내륙인 금정구와 북구는 3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날은 더워지겠지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약간 중국발 스모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데다가 대기 순환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먼지가 쉽사리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높게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은 거의 지나지 않고 있지만 일부 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종일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지만 미세먼지로 인해 파란 하늘을 보긴 어렵겠습니다. 경남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 더 덥겠습니다. 양산이 31도, 울산과 창원은 30도로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맑겠지만 주말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중반쯤에는 일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도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일찍부터 에어컨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랜만에 에어컨 켜셨다면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이 있는데 바로 레지오넬라증입니다. 냉각기를 통해 주로 감염되는 레지오넬라증이 이른 무더위와 함께 환자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낮 최고 기온이 25도를 넘어서는 날이 잦아지면서 가정과 직장은 물론 운전 중에도 에어컨을 켜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에어컨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사용하다간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바로 냉각기 등에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 때문입니다. 레지오넬라균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초기 증상이 냉방병이나 감기로 오해받기 쉬워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치사율이 30%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흡연자나 만성 질환자들 혹은 면역 저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냉각탑이나 에어컨에 자주 접촉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관련 증상이 있으면 보통 6월부터 8월까지 환자가 집중되는데 최근 들어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매년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에어컨을 사용할 때 2주에 한 번 정도는 에어컨 필터를 빼서 깨끗이 청소하고 3-4시간마다 환기를 해주는 게 필수입니다. 또 에어컨을 켜자마자 5분가량은 반드시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은데 에어컨을 1시간 작동한다고 치면 첫 작동 후 3분 내에 배출되는 유해물질 양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량 에어컨의 경우 좁고 밀폐된 공간이어서 환기에 더 신경을 쓰고 에어컨 필터도 정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합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물류센터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 투자 실패 이후 8년 만에 다시 해외 개발 사업에 나선 건데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유럽의 관문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항입니다.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유럽 1위를 기록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항만도 운영 중입니다. 유럽 해운 분류를 선도하는 암스테르담 항에 부산항만공사가 232억 원을 투입해 3만 제곱미터 크기의 물류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내년 6월 공사가 시작돼 오는 2021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국내 수출입 기업들은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부산항과 암스테르담의 교역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For Korea, an entry to the European market, a market of 500 million consumers. And Rotterdam is best placed to bring trade from Korea to Europe and back again. 부산항만공사가 해외 진출에 나서는 건 8년 만입니다. 지난 2011년 러시아 나우카항 투자에 실패한 뒤 해외 사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개발 사업 좌초라는 흑역사를 안고 있던 부산항만공사가 해외 진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던 건 세계 터미널 운영사들의 몸집이 커지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항만공사의 사업을 다각화하고 또 우리 공사의 직원들의 역량을 해외 사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부산항만공사는 다른 해외 사업들도 추진해 자체 경쟁력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과 물동량 증대 등 부산항 부가가치도 높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한 장의 사진이 100마디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경우가 있죠. 부산 산업발전의 역사와 부산항의 모습을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고자 노력해온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문화산책 정세민 기자입니다.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밤낮 없이 가동 중인 공장의 모습, 벌겋게 달구어진 철강 공장의 쇳덩이, 부산의 산업시설만을 쫓아다니며 렌즈에 담아온 사진작가 조춘만 씨의 작품전입니다. 용접공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여러 공장에서 일해온 작가가 자신의 작업장이자 삶의 터전이기도 했던 공장 내부와 한국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어온 부산항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 속에 담아냈습니다. 올 안에 들어가서 공장과 같은 어떤 일체의 어떤 작은 부속으로서 일을 했을 때는 몰랐지만 한 발 떨어져서 본 공장은 정말 경외감을 느낄 만큼의 거대하고 위대한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때로는 공장 내부에서, 때로는 멀리 산 위에서, 그리고 때로는 컨테이너 선박 안에서 작가는 산업 현장의 역동성과 다양성, 부산항의 민낯을 마치 초상화를 그리듯 냉정하고 담담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볼일을 보는 동물들의 모습이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소재로 익살스럽게 표현돼 있습니다. 동물과 배설이라는 특이한 주제로 작업해온 고 손현욱 동아대 교수의 추모 작품전에서는 작품을 그저 감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즐거움이라는 또 다른 미술의 세계를 공감하게 합니다. 동물의 원초적이고 생리적인 그런 작용을 이제 유의적으로 표현한 작품인데요. 그 작품들과 이제 렌티큘러라는 특별한 기법을 이용해서 보는 시선에 따라 작품의 이미지가 바뀌는 다양한 스토리를 지닌 작품입니다. 단순한 주제와 단순한 소재, 그러나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물은 관계와 소통에 대한 작가의 강렬한 욕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익살과 해악, 그리고 독창성이 넘쳐나는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허위 성추행 대자보 사건으로 숨진 고인의 죽음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5단독은 고소장을 분실한 뒤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검사 37살 윤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범죄 정황이 가벼울 때 일정 기간 형선고를 미루고 2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부산지검에 근무하면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연제경찰서는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며 수년간 장애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57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시각장애 1급 행세를 하며 장애수당 등 1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특정 약국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부산의 한 종합병원 팀장 54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최근 자신이 일하는 병원 안에 표지판이나 안내원을 두고 외래 환자 등을 특정 약국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광고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하나 이글스와의 시즌 9차전 연장 접전 끝에 7대5로 승리했습니다. 롯데는 어제 대전에서 열린 하나와의 경기에서 1회 말 하나 선두타자의 솔로 홈런을 내준 뒤 2회 초 이대호의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4회까지 잇따라 하나의 점수를 내주면서 1대5로 뒤지며 패색이 짙었지만 5회 초 민병헌과 8회 이대호의 활약으로 동점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연장에 들어선 롯데는 전준우가 극적인 역전 투런포를 치며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 국토부 장관을 만나 신공항 문제를 논의합니다. 부의경 단체장은 이 자리에서 김해 신공항 문제점을 거듭 설명하고 이를 총리실에서 검증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부의경 검증단의 신공항 검증 결과를 반박하며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을 강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갈등이 증폭됐었습니다. 오늘은 강한볕이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21도를 넘어서며 비교적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중구가 27도, 내륙인 금정구와 북구는 3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날은 더워지겠지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약한 중국발 스모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데다가 대기순환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먼지가 쉽사리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높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맑겠지만 주말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쯤에는 남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I saw a glimpse of color rain. It knocked me off my feet. I thought I saw a spark in your eyes. I am BMW. 함께 더 멀리. 요리조리 왔다 갔다 이놈의 모기. 그래서 17년 연속 넘버원의 파워 홈키파로 더욱 빠르게, 홈매트로 더욱 오래. 대한민국 대표 안심보호막 홈키파 홈매트. 오늘 밤도 잘 자요.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피 락토핏. 나 새마을금고 보험 들었잖아. 보장이 정말 많은데 보험료가 괜찮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늘 가까이에서 지켜주니까. 가까이에서 더 가까이. MG 새마을금고 보험. 일상을 더 즐겁게 얼룩 걱정 없이. 깊게 베인 심한 얼룩도 걱정 없이. 뉴퍼실 딥클린. 딥클린 포뮬러가 더 깊이 파고들어 얼룩과 미세먼지를 싹. 섬유 속까지 깨끗하게. 퍼실 딥클린. 목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